연말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뭘 하냐면요. 추천을 하고 싶은 책들로 모았으니까 다음 책은 밀리의 서재로 읽은 책인데요. 이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지금 불호와 호 중에서 저는 호에 가깝습니다. 뭐야 이거 의외로 산뜻하잖아. 포켓몬 빵도 사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스티커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급속 동결 건조되는 과일처럼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막 얼어붙고 있는 중입니다. 추워지니까 집에만 계속 있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에 책을 엄청 많이 소개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은, 추천을 하고 싶은 책들로 모았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어떤 책이 여러분의 취향에도 맞고 유익하고 재미도 있는지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시작해봤던 스릴러 소설들이 조금 별로였던 것들이 있어서 스릴러 소설 소개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시리즈 소개가 있으니까 그거 내용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요. 광고하는 책이지만 제가 쉽게 소개하지 않았던 분야의 책이라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실 부모님과 성인이 된 자녀 간의 단절을 다룬 책입니다.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주제가 제가 체감하기에 한 1년 사이에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 그렇고 이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분들은 20대 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시면서 부모가 된 자녀로서 바쁘게 치여 살면서 부모와 잘 지냈던 편인데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도 늦고 결혼도 늦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딘가에 털어놓기에는 내 가정사를 너무 공개하는 것 같아서 꺼리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매일같이 얼굴을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와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도 다른 책들을 조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해외서를 번역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아쉬웠던 것은 상담 사례가 아무래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100% 몰입하기에는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일본에서 가져온 책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쉽게 몰입되는 것도 있고 저자가 전문가로서 일반인에게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난이도를 잘 조절하신 게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거 좋아하잖아요. 상담 사례가 소개될 때 이런 심리학 책에서는 수많은 제이미와 에이미와 나카무라 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상담 사례에서도 한국인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바꿔주니까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겠구나 하고 더 쉽게 몰입이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 친절한 난이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결혼을 반대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더 의존을 하신다거나 사생활을 너무 간섭하신다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주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어디까지 경계선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주는 부분까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부모, 왜 전화를 바로바로 안 받아? 누군 자꾸 전화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걱정을 안 시키게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너 계속 그렇게 해봐. 부모 자식 연 끊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돼. 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이유로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현명하게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를 찾아보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입니다. 원더풀 랜드라는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이에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강명 작가님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꼭 읽어야 된다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장강명 작가님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도 좋아하는데 제 취향과 맞을 확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포켓몬 빵도 사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스티커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뭐가 나올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찾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소설은 정말 재미있을까 없을까 막 좋아하면서 맞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이 작가님이 추천하는 이유도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지긴 하는데 좋아합니다. 이 마음 아시죠? 결국 이게 재밌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을 다 이해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미국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뭐가 재미로 읽는 책은 아니지 않나?로 갈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미래에는 미국이 나뉘게 된다는 설정에서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공화당 지지하는 구역과 민주당 지지하는 구역이 아예 확 나뉘어버리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감시가 너무 심각한 곳이 있고 회색빛으로 사람들을 통제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국정원 같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비밀 요원이 비밀 임무를 받아서 상대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디스토피아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정통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이분은 확실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초반에는 프랑스에 기욤 미소가 있다면 미국에는 더글라스 케네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욤 미소가 좀 통속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더글라스 케네디는 내 나라지만 미국 존나 싫어!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 싫어하는 이 작가를 보는 게 하나의 매력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 또 한 권 읽었죠.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교양 과학서를 읽어야지 하고 좀 찾아보다가 라쿤이 귀여워서 사실 산 것도 맞는데요.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저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 중에서는 빌 브라이슨의 바디가 정말 재미있는 입문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유머로 좀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저도 블랙 유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떤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웃어야 되지? 이게 웃긴 건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자주 나왔어요.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신체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건강이라는 건 어떤 테마가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은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건강과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장사 속으로 뭘 팔아먹으려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를 되게 재미있게 풀어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니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밀리의 서재로 읽은 책인데요. 이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제목은 대놓고 다정하지는 않지만인데 되게 막 힐링 에세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영국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 전 1924년에 영국을 갔다 온 체코의 작가 이야기죠.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인데요.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그런가 싶긴 한데 더글라스 케네디도 그랬고 아주 살짝 시니컬한 블랙 유머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영국 여행 뭐 런던도 가봤겠고 스코틀랜드도 가봤겠고 근데 이 뻔한 여행을 다루고 있어서인지 읽을수록 이 작가의 매력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영국 여행은 곁들여졌을 뿐이고 결국 이 작가가 세상을 보는 시선과 뭔가를 풍자하듯이 쓰는 그 방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런던 거리를 거닐면서 자본주의도 깔 수 있고 공산주의도 깔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소개한 책 중에 나쁜 책이라고 있었잖아요.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도 금서로 지정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골라둔 책이 이런 금서여서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0년 전이어도 영국의 유명 관광지들은 다 유명 관광지거든요. 근데 막 지도로 하나씩 찍힌 게 아니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웃기려고 하는 말인가 진심인가가 좀 헷갈리는데 읽다 보면 막 적응이 되면서 이 사람의 매력이 조금씩 스며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아일랜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아일랜드 부분까지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뭘 소개를 해볼까요? 이 책을 해볼까요? 나에게 영혼을 준 건 세 번째 사랑이었지라는 책입니다. 저는 시는 멋있기는 하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누가 해설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시가 소개가 되어 있고 시인이 생각하고 느낀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씩 정도 할애가 되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게 저는 외국 시를 많이 안 읽어봤거든요. 아주 유명한 시 몇 개 들어만 봤지. 근데 한국 시와 외국 시가 적절한 비율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시를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해설해주면 나도 좀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지도 예쁘고요. 감성적인 글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위한 시에 대한 입문서로 괜찮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책들 다 좋은 책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스릴러 얘기 한번 재밌게 가볼까요? 이번 달에는 스릴러 소설은 읽었다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소개는 미뤄뒀지만 시리즈를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얘기할 거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커플입니다. 니콜 키드먼 보고 와 이건 되게 재밌나 보다 해서 별다른 거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 많은 부자들의 더러운 삶을 그냥 막장 드라마로 재미있게 보는 느낌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게 타임 킬링인지 타임을 킬했는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생각 없이 보자면 그냥 또 보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그들의 호화로운 삶 속에 숨어있는 불길한 요소들이 좀 비춰지고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대체 이 사람을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죽일 수 있었는가를 파헤쳐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누구랑 잤대, 누가 누구를 뭐 질투했대 어쨌든 이런 비하인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범인도 나중에 밝혀지고 어쨌든 반전이 팡 터지는데 재밌다면 재미있죠. 상상이 못했던 반전이기는 한데 근데 좀 아쉽습니다. 니콜 키드먼, 다코타 패닝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긴 하지만 이런 막장을 봐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스릴러 소설들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과학 수사 같은 게 잘 진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살인사건을 되게 빠르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지금 시점에서 벌어진 일로 지금 시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와 핸드폰, 모바일을 통한 그런 것들을 딱 보여줘서 오히려 그냥 그런 면들이 좀 괜찮고 좀 오히려 낯설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헤이보슈처럼 막 과거 사건 찾아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게 더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볼 수 있는 리처 시리즈입니다. 리차일드라는 작가의 그 잭 리처 시리즈가 있죠.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읽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리즈부터 한번 보게 됐어요. 아마존 프라임에 결제를 했는데 이 시리즈 자체는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마동석 같은 배우가 나와요. 막 진짜 팔이 제 허벅지만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선보입니다. 치고 박는 장면도 나오고 총 쏘는 장면도 좀 나와서 그런 장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잔인하다기보다는 그냥 치고 박는군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캐릭터가 되게 힘센 캐릭터로 나와서 살짝 B급 같은 재미도 있습니다. 주차할 때 그 차단봉 내려와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면봉 집어들듯이 팍 올려가지고 그냥 확 하고 이런 액션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물들 간의 케미도 좋아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유머 코드 맞아지고 이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이 잭 리처 시리즈 책을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2보다는 1이 재밌었고요. 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존 프라임이요? 같은 기기로 보는데도 아마존 프라임은 계속해서 끊기고 버퍼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봤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넘어와야겠습니다. 재밌는 책들인데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연말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뭘 하냐면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읽다가 만 책, 읽다가 덮어둔 책, 미뤘던 책을 조금씩 읽어봅니다. 왠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 끝맺지 못한 상태로 한 해를 나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되다였어요. 제가 책하울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여행 영상 중에 조금씩 나왔을 겁니다. 여행에 가져가서 읽었는데 중간에 읽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도 끝내야지 하고 읽었는데 초반이 저에겐 조금 더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읽다 덮었나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이스 다트넬이라는 교양과학 커뮤니케이터 작가님이 쓰신 글이죠. 이 나름의 3부작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유명했던 건 두 번째 책인 오리진입니다. 근데 오리진이 더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책 자체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오리진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지만 그만큼 더 새롭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그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진을 읽을 때보다는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인과관계를 무엇에서 찾을 것이냐가 이 책이 재미있어지는 부분인데 딱 그 재미만 느꼈던 거죠. 오리진을 읽을 때는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지질학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낯설어서 조금 어렵지만 훨씬 더 참신하고 재밌다라고 느꼈던 반면에 이 책에는 제가 조금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서 참신하다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받아들이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맨 처음 앞부분은 진화심리학 책에서 읽어본 내용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간부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전염병이 어떠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인간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게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걸 촉발하는 결과가 되었구나 하는 그 과정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흥미로운 교양 지식서로서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순위에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못 읽고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꺼내든 두 번째 책은 푸른 들판을 걷다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책이고요. 이 책은 나오고 나서 좀 반응을 살펴봤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여전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 나는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전작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훈훈함은 덜 느껴져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특히나 망설임의 원인을 확 알게 되는 그러니까 사건의 조각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이야기가 단편 속에서 맞춰지면서 왜 그 인물들은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나 를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여운을 남겨주는 스타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호와 호 중에서 저는 호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보다 요 초기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는데 단편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짧은 순간 같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도 인물이 망설이거나 윤리적인 선택을 하거나 쓸쓸함을 느끼거나 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숱한 역사가 쌓여 있었음을 알게 될 때 저는 그게 더 여운이 길게 남고 사실 제가 그래서 단편소설을 더 좋아하거든요. 장편보다. 그런 매력이 정말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셨다면 이전작을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책도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처음 읽어본 아니 에르노의 책입니다. 단순한 열정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프랑스 작가 쪽에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있다가 맞아 내가 노벨문학상 타고 나서도 한창 유행할 때 이분 책을 안 읽어봤지 기왕이면 얇은 거 조금 맛보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빌려왔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출하면 되겠지라고 갖고 왔는데 읽고 나서 뭐야 이거 의외로 산뜻하잖아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전적인 소설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밀한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가 불륜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건 알고 시작을 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나쁜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닐까. 불륜을 그냥 감성과 예술
예술이라는 거에 포장지로 잘 자기 합리화로 쌓아서 설명한 그런 핑계 같은 건 아닐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런 거랑 다른 거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그 솔직함이 이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까? 라는 게 1차적으로 받았던 감상이었고요. 바람피는 게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만의 비밀스러운 쾌락이 있다는 것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지 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확 꽂아주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 나쁜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근데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서 내 하루 24시간 이렇게 정말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 딱 그런 강렬한 열정 자체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고 거부할 수 없는 그 강한 유혹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수록 이 사람이 지워지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걸 느끼는 존재구나라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어쩌고 이걸 떠나서 그냥 사랑에 빠졌을 때의 마음이 뭔지를 분명히 남 얘기를 보고 있는데 나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 되게 강렬한 느낌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고 나서는 이게 막 다 좋고 윤리적이고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직선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은 잠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곡선도로를 가면 토하고 멀미는 나올지언정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전달이 됐으려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개한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그 점 때문에 강하게 끌릴 수도 있는 책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잘 맞을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끝났다는 게 좋으면서도 싫기도 한데요. 저는 12월 달에는 다음 해에 어떤 것들을 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독서 목표를 쓰는 달력 나눠드리는 정말 5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하나는 제 거고 4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달력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의 결과물들을 다음 달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책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